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오늘도 도시에 관한 흥미로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유가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나쁘다. 도시는 밀도를 의미하고 밀도는 인간의 접촉을 의미하며 전염병의 도가니에서 인간 접촉은 질병과 죽음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은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퍼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시의 밀도를 탓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밀도를 탓하는 것은 쉽고 표면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일하고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쉽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30년 동안 대도시는 그 밀도와 부를 가장 취약한 거주자들의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고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대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 뉴욕시의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이종표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의 기대 수명은 81.2세로 10년 동안 1년이 증가했습니다. 자연 수명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은 2008년 이래로 1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비록 이 도시가 다른 지역의 미국인들에게 혼란스럽고 위험해 보일 수는 있지만 뉴욕의 평균 수명은 같은 10년 동안 침체되었던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 78.6세보다 더 깁니다. 이 전염병이 있기 전까지는 뉴욕시에서 대중교통 체계가 1년에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은 221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냈는데 1990년 70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덕분에 뉴욕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4.8명으로 10만 명당 14.7명인 플로리다주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거의 30여 년에 걸친 이 놀라운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음주운전 단속, 새로운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광장, 그리고 속도 및 빨간색 조명 카메라와 같은 교통안전 개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중교통입니다. 대도시인 뉴욕시의 경우 하루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살인자 집계는 1990년에 2262명에서 작년에는 31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불법 총기를 거리에서 제거할 수 있는 더 나은 치안 유지, 더 높은 고등학교 졸업률, 그리고 마약 거래의 많은 부분을 실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밀도는 그 자체로 억제제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의 많은 인구는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도시의 자살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건강상에도 이득이 있습니다. 작년에 뉴욕시 보건국이 지적했듯이 뉴욕의 심장병 사망률은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20% 감소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기본적인 운동조차도 대부분의 교외 지역의 미국인보다
평균적인 뉴욕 시민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보고한 미국의 42%와 비교했을 때 성인 뉴욕 시민의 22%만이 비만입니다. 도시의 밀도와 도시가 창출하는 부는 안전한 거리와 공중보건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며 밀도는 자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걸어서 환승하는 것을 포함하여 걷는 것이 더 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위협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특별히 도시적인 위협처럼 보입니다. 도시주의자인 조엘 코트키는 미국인들이 교외 지역의 값싼 땅, 단독운전, 그리고 안전의식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기묘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인 밀도의 악마화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도시화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국의 시민 지도자들과 개혁가들은 도시의 사회 문제, 즉 질병, 빈곤, 부도덕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사학자 알렉산더 폰 호프만이 칭한 도덕 환경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도시계획과 개혁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시민개혁가들은 도시 공간은 혼잡하고 지저분하고 비인간적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거친 아파트 사진으로 유명한 제이콥 리스는 연립주택이 단지 전염병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도덕적 전염으로 가족의 삶을 만지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909년 시카고 계획의 선구자인 다니엘 버넴과 에드워드 베넷은 인구의 과도한 밀도는 무질서와 악덕, 질병으로 이어져 도시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주택운동가인 로렌스 비일러는 1911년 시 공무원들에게 환경은 인간의 영혼, 마음, 몸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질병, 혼잡, 높은 임대료와 범죄라는 대도시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보통 시골로 이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도시의 가장자리인 교외 지역으로 바로 갑니다. 그들은 도시의 기회와 편의시설, 즉 직업, 식당, 문화, 사교성, 그리고 자신을 증명할 기회, 그리고 시골 생활의 안전과 평화로움을 모두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참 역설적입니다. 밀집된 도시 환경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과 싸우는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밀도는 도시가 필요한 곳에 자원과 사회 서비스를 더 쉽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거주자들은 병원과 의료 서비스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공공공원 등 사회 인프라에 의해 육성되면 도시는 고립과 싸우고 재난의 영향을 완화하는 사회적 유대관계의 생명구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도시를 더 인간적이고 회복력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책적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도시 지도자들은 그들의 문제가 도시 생활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가장 가혹한 영향을 피한 밀도가 높은 곳에서 학습함으로써 공공보건 및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행병들에 대한 일선의 방어 역할을 하는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여 이웃기관들이 거리감을 허용하면서 화합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들은 기후재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반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들은 그들의 모든 결함에 대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시 확산에 기여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우리에게 도시와 밀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공평하고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고 조밀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만들 비전과 헌신, 그리고 강인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